안녕하십니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이게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 어, 세미나가 진행될 것 같아요. 따로 또 표현하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신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 계속 들어오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개발자 분들이시고 사실 저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고 향후에 AI 혁신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뭐 어떻게 AI 혁신 코드로 인한 혁신에 의해서 AI 개발자들의 생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엔지니어링은 과연 어떤 식으로 미래가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저희 클라우드부에 대한 소개도 같이 좀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면서 저희는 이제 댄드테이블랑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되는 하나의 연합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저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듣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현재 저는 리눅스 재단 쪽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15년,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오픈소스 쪽 CNC 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LFAI, 파이토치, 주로 이 세 가지를 주로 매일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클라우드 안드로이드인가 블록체인 하이퍼레이저 쪽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AI 쪽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쪽에 여러 가지 위원으로 활동도 같이 하면서 OSC 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IT 쪽 분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회사에서 일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적 엔지니어 입장에서만 주로 일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제가, 사실 제가 클라우드브로라는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2년 전, 재작년 말쯤부터 고민했어요. AI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반부터 많은 분들 만나면서 AI가 진짜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 리눅스 재단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쪽 정직원은 아니고요. 리눅스 쪽에. 국내 대표를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엔지니어에게 대한 부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큰 그림에 대한 포인트만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젠 AI가 많은 활동을 이제 많이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AI 에이전트 뭐 A2A든 뭐 MCP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LLM도 있고요. 그 안에는 또 하나는 오픈소스라는 큰 하나의 축이 있어요. 사실 오픈소스의 축 중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만 딱 따지면은 CNCF라는 재단이 글로벌 전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CNCF에서 움직이는 큐콘이라는 행사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CNCF에서 모든 전반적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거를 관장을 한다. 그래서 아마존이든 메이저 글로벌 클라우드 CSP들도 플래티넘 멤버로 가장 높은 레벨의 멤버를 유지하면서 같이 컨트리뷰션 하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의 서비스들을 캡처링해서 자기만의 패키징해서 서비스 파는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프라이빗도 있고 벤더도 있고 오픈소스 온프라미스도 있죠. 그래서 큰 그림에 보면은 제네AI와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이 세 가지 축의 움직임의 생태계를 통해서 현재 클라우드가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범위는 지금 요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지금 맨 상위단에 있는 AI 쪽 관련된 깊이 있는 것들이죠.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 쪽 관련된 LLM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이지만 저희들은 그쪽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올라있는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도 저희들 터치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 윗단에서 움직이는 혁신들, 즉 얘기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로드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또 이 AI라는 거는 학습이든 추론이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CI/CD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데브옵스 만드는 이 환경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역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포션은 여기입니다. 저희 클라우드로 커뮤니티는 이쪽 분야의 커버리지를 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주 아랫단에 있는 형태, 리스크5라든가 이런 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니팩처링 관련된 건 저희들이 커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커뮤니티의 정확한, 가고자 하는 범위나 타겟은 정확히 이쪽 커뮤니티입니다.
단넷 데브가 추구하는 방향도 단넷 기반 움직이는 데브옵스 얘기하는 거고, 오픈투 기반 움직이는 거,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도 오픈 스택 기반 움직이는 하이스케일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프로 커뮤니티는 지금 보여주는 요 부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넓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되게 넓은 범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코어를 터치해가면서 향후에 키우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이 이제 필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코딩 기술이 많이 바뀌었고, 개발자에 대한 역할이 개정이 되고 있죠. 하고 있는 여러 일에 대한 90%, 80%, 70% 어느 정도 퍼센트 차이가 있겠지만 이 역할을 AI가 좀 코딩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실제 역량 있는 개발자들은 그거 이상의 그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코드가 좀 더 혁신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을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업계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SNS 보시면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채용합니다. 뭐 SRE 채용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개발자 채용 사실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점점점 엔지니어링에 대한 영향 부여가 필요한 인력이 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거 보면 실제적으로 개발자 출신 분들이 데브옵스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러닝 커브가 상당히 빨라요. 왜냐면 지금 모든 인프라가 다 코드화 되어 있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도 있고 폴로스 에즈 코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들어와 이쪽 분야에 대한 거를 필수 역량으로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러닝 커브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이 보아야 된다. 그래서 단넷 대부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그 단넷 대부 밑에 프레임워크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필수 역량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든 대부와 저희 클라우드 워 커뮤니티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시너지가 있다는 걸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이제 큰 그림에서 제가 한 지금 10년 넘게 리눅스에다가 컨소스 활동도 하고 OS 스쿨이라는 회사를 클라우드 컨설팅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실제 첫 번째 위에 상단에 보면 네 가지 꼭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최신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AI 혁신이 나온 이후로 그 밑에 있는 기술들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거를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전문가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문서를 잘 쓰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서도 최신 문서에 대한 부재 찾기도 어렵고 이걸 가지고 적용한 어떤 케이스를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부재 그리고 문제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LLM은 스마트하지가 않고 제가 보는 LLM 시장은 파이토치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LLM은 아직까지 모자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AI에 같이 포함해서 근본적인 부정확성이라도 오류가 지금 왔습니다. 네, 채채도 똑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가 분산돼 있어요. 단편화돼 있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행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실제 이게 단편적인 유스 케이스를 발표를 통했었고 실제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거는 나만의 또 스타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를 잠깐 또 하나는 각각의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율적인 기술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행사나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카카오에서 주고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CNCF라고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클라우드 쪽 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드화되고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엔지니어링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드화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계속 알고 캐치업하지 않으면 기술 부채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나중에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직접 같이 딜리버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엔지니어 없이는. 중간에 질문 주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좀 일찍 끝난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5월 12일 날 런칭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서 6월 지금 보시면 6월 3일 날 저희가 6월 한 멤버 회원이 한 200명 됐을 때 참 저희가 행사를 1차 했었어요. 1차 했었고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이제 답을 주신 것들이에요.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비슷합니다. 막 자료 없다. 뭔가 먹고 싶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형태는 이런 것들 기대한다. 이 자료는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AI 쪽을 좀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제가 AI 쪽을 여러 가지 쪽을 저만의 생각과 아마 이제 AI를 많이 아시니까, AI는 그러면 위협이야? 아니면 뭐 도움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에는 첫번 당연히 AI는 추론력이 좋죠. 기본적인 수학적 논리 추론력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만큼 또 오히려 위협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픈소스 잠재력이라는 거 집단지성에 대한 걸 무시 못하는 게 오픈소스의 오늘 파워풀하고요. 근데 이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AI 장점과 장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픈소스에 대한 게 점점 더, 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공헌을 하고, 근데 이 평가의 주체는 산업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기는 인간이라는 사람이 주체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문제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냐면 인간의 다양성, 기획력, 통찰력, 그다음에 뭐 인간의 공감, 인문학적인 시각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AI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 AI와의 공존하는 하나의 창의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껴서 이 클라우드도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시간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심플해요. 그냥 질문하면은 답변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답변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어 뭐 3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AI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준비하는 플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에 있는 전 세계 지금 이쪽 관련 질문하신 분들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답변을 드리는 거죠. 답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질문 자체도 점점 기술적인 전반적으로 GSP에 대한 기본적인 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식에 대한 게 평균 상향화되고 있는 상황. 질문 자체도 약간 복잡한 질문, 이거 잘 됐다가 하나 업그레이드 하니까 안 돼요, 뭐 이런 약간 뎁스 있는 질문, 최신의 기술 질문들을 사실은 AI가 답변을 못 하거든요, 최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건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집단지성과 AI가 그거를 학습을 해서 뭔가 하나의 큰 걸 만들겠다는 게 제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현재 저희가 5월 10일 런칭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1,000명 넘어서 지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아마 세미나나 이런 큰 데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셀럽 하시는 분들도 많이 뚫어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게 사이트를 만든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쪽에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에 대한 큰 컨셉을 이해하신 분들이 뛰어나신 기업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월달 버전인데요. 이게 여기 버튼 내리면은 작년 올 7월 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소속하신 분들, 왜냐면 회원가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뒤에 나와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의 주권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웹 2.0의 컨셉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한 명 한 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명이든 아니면 최소한의 회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리신 그들의 소속에 대한 것들 좀 리스트업을 일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예, 예. 그럼 과연 이게 퀄리티는 그럼 사이트가 진짜 잘 돌아가? 그다음에 진짜 질문들이 정확히 잘 되고 있어? 사실 스테어플로우는 지금 많이 이제 8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질문 자체에 대한 것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이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비슷한 데가 몇 개 있어요. 데브옵스 익스체인지,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것들이 있고,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글들에 대한 걸 저희들이 몇 개 정도 뽑아가지고 답 없는 것들을 뭐 7일 동안 답이 없는 것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바로 주시는 거.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답이 없던 내용들을 올리니까 바로 전문가분들이 답을 주시는 형태. 나름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말하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에 대한 실제 어려움, 현실에서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을 답을 좀 더 최대한 빨리 얻고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자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기존에는 글로벌하게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봤을 때, 아,
생각보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컨트리뷰션 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굉장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클라우드보로에 가입을 하셔서 하느냐? 물론 저희 포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우분투 커뮤니티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포탈에. 그다음에 단넷 내부터 포함되어 있고, 오프인프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브옵스 코리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몇 개 있긴 한데, 여기 세 가지에 대한 큰 컨셉은 사실 웹 3.0이에요. 공유하고 보상받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유하고, 이게 이제 웹 3.0의 블록체인 기술은 하나의 기술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이 다 말씀드린 것보다는 공유와 참여를 하고 보상과 혜택을 드리지만, 그거보다는 협업 지원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바나라는 데가 있어요. 바나 파운데이션이라고 글로벌 파운데이션 재단이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걸 저희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소유권, 그다음에 기여 기반의 보상, 그다음에 작품 권한에 대해 직접 설정, 나의 콘텐츠 자체에 대한 거를, 실제 AI가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뽑느라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큰 철학을 가지고 저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만큼, 보상한 만큼 그거에 대한, 공헌한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을 같이 제공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로드맵에 대한 걸 좀 굳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단넷대부에 계신 분들의 역량도 필요하고, 또 저희 내부, 저희 쪽에 있는 1,000명 넘은 회원분들이 단넷대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 바로 연결돼서 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럼 과연 저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이 뭐냐, 대회가. 저희는, 아까 잠깐 그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건 국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어,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투자를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0명 내년 초쯤에, 초원에 3,000명 정도 회원 유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레벨에서 UI를 좀 더, UX가 좀 더 좋은 형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시장을 갑니다. 중국 시장을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한데, 차라차라 중국 시장에 대한 클라우드 쪽 CNCF나 이런 쪽의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키스하고, 그 친구도 저와 같이 차이나 디렉터, 리스폰스 재단을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 친구가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쪽에 있는 키맨들에 대한 커뮤니티들을 같이 연동해서 중국의 시장들을 가져온 그들의 최신 기술들, 그들의 움직임, 뭐잘 알겠지만 BT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터브 아니면 기티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유독 아시아 시장을 많이 얘기 듣고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최소 50만 명, 그다음 향후에는 200만 명 글로벌로 갈 예정입니다. 왜 200만 명이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IT 인력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3천만 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IT 인력. 근데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분포를 보면은,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70%, 80%가 개발자고요. 10%, 20%가 엔지니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표준이 늘어나고 있어요. 3천만 명이라는 IT 인력에서 저희들이 보는 엔지니어링 쪽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최소 200만 명은 저희들이 회원으로 모집하면, 그 글들이, 그 질문들이, 그 답변들이, 그다음에 기고문이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가 항상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온톨로지 만들 수 있다. 지식 통합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로드맵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집단지성에 대한 거를 첫 번째 2025, 26년이고요. 이게 그 다음 스텝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허브가 지금 뭐 MCP나 A2A 이런 것들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보안은 사실 오픈소스 보안이랑도 비슷한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에이전트에 대한 거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허브 역할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쪽은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가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밀센트 AGI라고, AGI 비스무리한데 AGI인데 인간보다 똑똑하지 않은 형태의 AGI인데, 이 온톨로지와 기술 네트워크를 같이 묶어서 디스크래프 형태로 여러 가지 제공하겠다. 이게 저희 가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비스 말씀드리면서, 이게 되게 상업적이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저희 쪽은 커뮤니티고요. 이 커뮤니티가 상업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수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각각의 주권을 가지고 드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레딧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레딧도. 근데 그들은 수억 명의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그
각각의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거는 저작권의 문제고, 그다음에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자.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좀 더 말씀드리면은 어, 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거는 언젠가 풀릴 거고요. 지금 레딧이 오픈 AI한테 소송을 걸고 여러 가지 판례 사례가 남다 보면 결국에는 각각의 지식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자기의 자산이 된 형태로 요거를 정확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거만큼 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립니다. 보상의 기회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들이 준비하는 세미나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노출할 수 있는 아니면은 기토부든 뭔가 여러 가지 글로벌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이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포탈이고요. 아직 허접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 지금 일단 저희만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합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공유경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나 파운데이션이 있고 바로 연결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바나 파운데이션은 실제 이들이 가고자 하는 트렌드 같이 움직이려고 이제 멤버 이쪽에 멤버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모근트 랩베버스 코리아 있고 요게 키는 사실 그냥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오면은 답변을 주세요. 각각의 나름 질문 주시고 라운지는 말 그대로 그냥 라운지에서 그냥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거. 물론 저도 많은 글을 올리고 있어요. 올려서 SNS 홍보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있는 분 오셔서 여기다 글을 올리시고 질문하시고 기부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CNCF 인사이트는 현재 CNCF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 CNC 세이지는 이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한초희 파창님이라든가 양쪽 랄프님 아마 그다음에 박주상님은 저기 우부트 우부트 커뮤니티 대표자 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어필을 좀 하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쭉 모여 계시고요. 여기에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눅스 재단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아마 CK나 이런 자격증 따실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데브옵스 계신 분들 따실 거면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40% 할인을 드려요. 40% 할인 혜택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클라우드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SNS에서 다 돼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클라우드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제가 드리니까 CKA나 CKAT, CKS 같이 자격증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에는 4, 50만 원 하는 거 40% 디스카운트니까 꼭 신청하시는 코드 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픈 테크넷이라고 디살델에서 하는 행사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는 가장 큰 행사거든요. 테크넷 저희가 이 테크넷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협력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한 기획안을 가지고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이것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신청하시면은 50% 디스카운트에 대한 혜택을 같이 드릴 수 있고 뭐 그거 있고 최근에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프로젝트 10월 10일 날은 큰 행사 하나 있거든요. 저희 또한 그래서 아마 남정현님한테도 요청드린 것처럼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겠다. 홍보를 해서 단내 대부도 홍보가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단내 대부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쪽은 저희랑 같이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특히 단내 대부 쪽에 그 나름대로 지금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단단한 형태가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리를 같이 계속 꾸준히 협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5분 발표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딱 25분을 정도 된 것 같은데 질문을 받을 필요는 없죠. 지금 두 개나 받아주시면. 예,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예.